자, 같이 해볼게, 얘들아. 벡터는 어렵지 않아, 얘들아. 너 2차 곡선이 좀 힘들 건데. 그래서 좀 빨리 하려고 여기 띄워놓고 할게, 얘들아. 자, 일단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야, 정의. 벡터의 정의는 뭐야? 두 가지 요소야. 첫 번째, 크기. 두 번째, 방향. 크기랑 방향을 가지는 양을 벡터라고 불러. 그래서 얘들아, 너희 교과서를 볼 때도 정의에 일단 집중해야 돼. 이렇게 문장이 길 때 한 번씩 읽어보고, 봐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이와 같이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어떤 양을 벡터라고 부른다. 자, 벡터의 정의, 크기와 양을 가지는 크기랑 방향을 가지는 양이야. 괜찮아? 한 칸 옆으로. 다시 외워 지금. 벡터의 정의는 크기랑 방향을 가지는 양이야. 그러면 크기만 가지는 것을 우리가 벡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스칼라라고 불러. 그래서 스칼라 벡터가 있는데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 그러니까 값이지. 그러면 속력 같은 거지. 그리고 벡터는 크기랑 방향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추가되는 거니까 속도 같은 개념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얘들아, 이런 걸 이제 벡터라고 하고 우리가 벡터의 표현법을 약속할게. 이때 벡터를 우리가 어떤 선분으로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벡터를 나타낼 건데, 이때 시작이 되는 이 점이 뭐 A, 이 점이 B라고 할 때, 시작이 되는 이 점을 시점, 여기 있다. 이걸로 하자. 시작이 되는 이 점을 시점이라고 부를게. 시점. 그리고 끝나는 이 점을 종점이라고 부를게.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선분으로서 나타내고 이 선분의 길이를 벡터의 크기로 정의 내리기로 하자. 그러면 이 벡터를 벡터 A, B라고 하고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 시점과 종점 중에 시점이 오고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고? 종점이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나타낼 수 있고 벡터 AB의 크기라는 것을 정의 내릴게. 그래서 벡터 AB의 크기라는 건 우리가 벡터를 좌평면상에 선분으로 나타내잖아. 이때 이 선분의 길이를 벡터의 크기라고 정의 내리자. 그래서 는 선분 AB의 길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호로 인데 우리가 벡터 AB의 크기 이렇게 맨날 한글로 쓰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한쪽밖에 안 보이. 렌즈를 한쪽만 꼈다고? 아니 계속 날 보면서 이러고 있어서 되게 부담스러워. 이러고 날 보고 있어서 때리고 싶다. 잠깐만. 맨날 벡터 AB의 크기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기호로 도입하면 벡터 AB의 크기를 우리가 기존에 있던 절대값의 기호를 도입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할게. 이거 얘들아 의미가 뭐라고 이 기호의 의미? 벡터 AB의 크기야. 읽을 때 그냥 절대값 벡터 AB라고 뭐 편하게 읽기는 할게. 벡터 AB의 크기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럼 이 선분 AB의 길이를 대답하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를 맨날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 벡터를 벡터 스몰 a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해. 그래서 벡터 a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면 벡터 a의 크기는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사용할 거고 시점 종점 정확하게 외우고 그리고 봐봐. 벡터의 크기라는 건 뭐야? 선분의 길이지. 그래서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를 얘가 중요한 애라서 이름을 줄게. 그걸 단위 벡터라고 부를게. 다시 단위 벡터 정의가 뭐야? 길이가 1인 선분으로 만들어진 벡터.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부르기로 하고 벡터들의 합을 할 때 우리가 0 같은 존재가 필요해서 0벡터라는 것도 새로 약속을 할게. 0벡터는 뭐냐면 얘들아 이 벡터의 시점이 뭐야?
AG, 종점은 뭐야? A 지금 선분으로 나타내지 않고 어떤 점처럼 나타내겠지.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똑같은 얘를 벡터의 연산에서 0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표현해서 0벡터라고 부르기로 할게. 자, 봐봐. 여기까지 정리해볼게. 나 봐봐. 재밌지? 첫 번째, 벡터 뜻 뭐야? 두 가지 키워드. 방향 또 크기. 크기랑 방향을 가지는 어떤 양이야. 그때 크기만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스칼라. 크기랑 방향이 있는 걸 벡터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우리가 벡터를 나타낼 때 어떤 선분으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벡터를 나타냈을 때 얘를 벡터의 뭐라고 부른다? A를 시점, 시작하는 점, 얘를 벡터 AB의 종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벡터 AB의 크기를 기호로 나타내면 뭐다? 벡터 AB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벡터 AB의 크기를 나타내기로 약속하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우리 연산 체계나 기호 체계를 섞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하게. 자, 그럼 이것을 그냥 우리 선분의 길이로서 나타내는 거지. 선분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벡터 크기는 0 이상이다, 항상. 그리고 단위 벡터 정의 뭐야? 크기가 1인 벡터. 그럼 얘들 단위 벡터는 한 가지가 아니겠지. 크기가 1인 벡터는 무수히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벡터는 그냥 싹 다 단위 벡터라고 부르는 거야. 크기가 1인 벡터야. 그 다음에 무슨 벡터? 0 벡터. 정의 뭐야?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야.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로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낸다. 얘들아, 벡터들의 연산을 이제 뒤에 배울 건데 벡터들의 연산에서 0은 없어. 벡터를 더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하거나 하면 벡터가 돼야 돼. 스칼라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벡터들의 합에서 연산을 할 때 0 같은 존재가 필요해서 0벡터를 미리 약속을 때리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이제 예제를 좀 풀어보자. 그리고 벡터를 나타낼 때 이렇게 A, B 이렇게 시점과 종점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벡터 A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 그래서 이 길이는 벡터 A의 크기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지. 자,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벡터 AB의 크기를 구해볼게. 기호로 나타내면 이게 벡터 AB의 크기니까 선분 AB의 길이를 대답하라는 소리지. 이거 한 칸이 1이라고 조건에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3이니까 여기 얼마야? 루트 10이 되겠지. 그래서 벡터 AB의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고 루트 10이 된다.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이 크기가 1인 벡터를 무슨 벡터라고 불러? 단위 벡터. 이것도 무슨 벡터야, 그럼? 이것도 단위 벡터야. 그러니까 단위 벡터는 무수히 많겠지. 자, 예제를 더 풀어볼게요. 자, 벡터 AC의 크기를 구하래. 벡터 AC의 크기는 뭐랑 똑같아? 선분 AC의 길이랑 똑같아. 벡터 BO의 크기를 구하래. 뭐랑 똑같아? 선분 BO의 길이랑 똑같아. 그래서 AC의 길이 피타 써서 5라고 대답하고 BO의 길이는 5의 절반 되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벡터의 크기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정의 내릴게. 얘들아, 벡터가 정의가 뭐야? 벡터 자체의 정의가 두 가지. 크기랑 방향을 가지는 양이지. 그럼 어떤 두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건 이 두 요소가 같으면 돼. 그래서 두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건 두 벡터의 크기랑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야. 여기다 쓸게. 서로 같은 벡터. 벡터 A랑
벡터 B가 같다면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 벡터의 두 가지 요소가 같아야 돼. 첫 번째는 뭐가 같아야 되고 크기가 같고 두 번째는 방향. 크기랑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다. 각각 같아야 돼. 크기도 각각 같고 방향도 각각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말 때문에 벡터는 얘들아 평행 이동이 좀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평행 이동으로 완전히 포개어진 같은 벡터인 거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서 벡터 AB는 이거잖아. 벡터 CD는 이거지. 그러면 두 칸, 하나, 둘, 셋, 넷. 두 칸, 네 칸, 두 칸, 네 칸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아. 이거 지금 평사 만들어지니까. 그럼 일단 뭐가 같아졌어? 크기가 같아졌지, 벡터에. 그리고 방향 봐봐. 두 칸, 네 칸, 두 칸, 네 칸이니까 기울기스럽게 생각하면 되거든. 두 칸, 네 칸, 두 칸, 네 칸이고 이거니까 방향도 똑같지. 그러면 크기랑 방향이 같으니까 이 벡터랑 이 벡터는 서로 무슨 관계다? 같은 벡터다. 그래서 평행 이동에서 완전히 포개어지면 같은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기호로 뭐 등호로 써서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봐봐. 벡터 AB가 있어. 근데 마이너스 벡터 BA라는 걸 내가 다시 할게. 벡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이 기호를 약속하려고 해. 마이너스 붙인 걸. 이거는 얘들아 뭐냐면 벡터 AB에 예전에는 이제 역벡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좀 AB가 좋겠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방향을 반대로 바꾼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벡터 AB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것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알겠죠? 그러면 봐봐. 벡터 AB랑 크기가 똑같아. 그럼 선분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지? 방향이 반대래. 그럼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뭐랑 똑같아지겠어, 이것은? BA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우리가 어떤 벡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런 것을 약속을 할 거야. 그럼 이것의 정의는 벡터 AB랑 뭐는 같고 뭐는 어떻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다르다가 아니라 반대인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나타내보면 벡터 뭐랑 같아진다? BA랑 같아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 AB는 벡터 BA랑 같은 거야. 이제 예전에는 역벡터라는 단어를 이제 도입했는데 이제 우리 교과가 역벡터라는 단어는 안 쓰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다시 이 벡터를 벡터 A로서 설명해봐. 이거랑 이거가 서로 무슨 관계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의 요소가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 요소로서 생각을 해야 돼. 크기랑 방향. 그러면 바로 얘가 나오겠지. 여기서 얘들아 벡터 AB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림상에 벡터 A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 그럼 벡터 BA는 얘들아 벡터 A로서 표현한다면 뭐가 되겠니? BA는 마이너스 벡터 A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다시 벡터 AD를 우리 지금 뭐라고 나타내고 있어? 벡터 B로 나타내고 있지. 벡터 DA를 내가 이 벡터로서 표현한다면 얘랑 얘는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니까 벡터 B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빨리빨리 넘어갈게 쉬우니까. 뒤에 잘 보이니? 벡터 AB랑 벡터 AC를 그리래. 봐봐. 얘들아 벡터 AB는 벡터 A랑 똑같대. 그러면 A가 여기니까 B는 어딨냐면 두 칸 한 칸이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B가 있어서 이게 벡터 AB겠지. 괜찮아? 벡터 AC도 그리래. C가 어딨지? 그림이 문제가 잘렸나 보다.
아, 여기 있구나. 얘가 못 봤다. 다시. 벡터 AC를 그리래. 벡터 AC는 마이너스 벡터 A야. 얘들아, 이거는 벡터 A랑 뭐는 같고 뭐는 어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거야. 그럼 A부터 시작해서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여기 C가 그려져. 그래서 이게 벡터 AC. 벡터 AB는 여기 B 있어서 이게 벡터 AB. 구별 좀 하자. 벡터 AB, 벡터 AC 그려봤어. 너희 다시 풀어 있다가 다음 거 넘어갈게. 벡터 AB랑 같은 벡터 찾으래. 벡터 뭐 이렇게 말하자. 자, 이 벡터랑 같은 벡터 찾아봐 하면은 되게 많지. 다 말해봐. 여기 여섯 점, 여기 점들로. 일단 O 뭐랑 똑같아? OC랑도 같지. 크기랑 방향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평행이동으로 완전히 포개어지는 애 찾으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자, 또 FO도 똑같지. 또 ED도 똑같지. 또 그림상인 없지, 이제. 됐어? 자, 벡터 AB랑 같은 거 찾아봤고, 어, 두 번째, 벡터 AF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구하래. 그럼 벡터 AF는 얘잖아.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간단히 말하면 뭐야? FA로 표현하면? 이 점과 이 점으로 표현하면? 얘가 지금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지. 그래서 이 벡터가 일단은 벡터 FA야. 그럼 얘랑 같은 거 또 다 찾아보자. 여기 시점을 하는 벡터는 누가 있어? OB가 있고, 여기 시점을 하는 벡터는 EO가 있고, 여기 시점을 하는 벡터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얘랑 같은 벡터가 이렇게 존재해. 찾아봤어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까지 알아봤고, 문제를 읽어봐, 얘들아. 너 동서남북, 동서남북 알 거라고 믿을게. 동해 생각하면 돼. 내가 동서남북 헷갈리면 동해 생각하거든. 여기 토끼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동해고 여기 서해잖아. 해볼게. 남서풍 10m per second는 남서쪽에서 초속 10m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한대. 그러니까 남서풍 모를까봐 말해주고 있는 거야. 남서풍이라는 건 얘들아,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거야. 그럼 남서쪽은 일단 여기가 남서쪽이잖아. 그럼 남서쪽으로 부는 거야?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거야? 미안해, 그럴 수 있잖아. 나 지금 살짝 멍 때렸어. 사실 남서쪽 여기잖아.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거야? 남서쪽으로 부는 거야? 에서 불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는 거야. 알겠어? 뭐 이렇게 부는 거기도 하고. 자, 이걸로 이거 원이 개떡같지. 이거 반지름 5인 원이다. 한 칸각 5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서풍 10m per second가. 자,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 근데 북서풍 15m per second를 벡터 A라고 할 때 다음을 대답하래. 그러면 어, 북서풍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15. 이렇게 기도하고 시점을 조금 여기 열로 바꾸면은 여기 시점으로 사용하면 이렇게지. 얘를 지금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벡터 A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제 문제 풀어봐 라는 거야. 이제 1번은 바로 풀었죠. 자, 다음 마이너스 벡터 A를 그리고 마이너스 벡터 A가 나타내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말하래. 그럼 마이너스 벡터 A는 얘랑 뭐는 같고 뭐는 어떤 벡터?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인 벡터. 졸지 마.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벡터 A가 돼. 그러면 나타냈어, 일단. 이것의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말하래. 바람의 방향은 어디에서 불어오는 거야? 무슨 풍이라고 불러? 어, 이 방향. 남동풍이지, 얘들아.
그래서 남동풍이고 크기는 얼마야? 바람의 세기는 또 15m/s가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다시 이 바람 무슨 바람? 이 바람 북 서풍. 이 바람은 남 동풍. 너 이거 방향 반대로 한다. 조심해라. 얘들아 다시 남풍 해볼게. 남풍. 남풍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야? 남쪽으로 부는 거야?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야. 알겠지? 남풍 괜찮아? 너 이 북침 남침 침 남침. 얘들아 6.25가 북침이야 남침이야? 이게 물론 이제 서로 그 시점쯤에 서로 왔다 갔다 이제 하긴 했는데 먼저 공격하고 막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북침이야 남침이야? 남침이야 남침. 북쪽에서 남쪽을 찌른 거야. 알겠어? 이거는 그럼 반대인가? 헷갈리네. 아, 남풍은 얘들아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야. 아, 이게 말이 헷갈리게 되겠구나. 아, 좀 헷갈릴 수 있겠다. 북침 남침 까먹어 얘들아. 헷갈린다. 남풍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 넘어가자. 자, 이제 벡터의 덧셈과 뺄셈 할게. 이거 벡터 실수배까지는 하고 문제 좀 풀자. 이게 죄가 쉬워서. 이제 벡터의 덧셈과 뺄셈 하고 실수배까지 할 거야 일단. 그러니까 벡터를 더한다라는 개념을 약속을 해야 돼. 우리가 벡터가 크기랑 양을 가지니까. 우리가 기존에 더한다는 어떻게 약속되어 있냐면 크기에서만 막 더하기가 약속되어 있거든. 스칼라에서만. 근데 이제 벡터에서의 덧셈을 약속하는 거야. 기존에 없던 거야, 얘들아. 뺄셈도 약속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벡터 A랑 벡터 B의 덧셈을 약속할게. 그래서 벡터 A가 이렇게 벡터 A가 생겼어. 이게 벡터 A야. 벡터 B는 이렇게 생긴 애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해봐 라고 하면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랑 이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과 뒤에 있는 벡터의 시점을 통일시켜줘.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결과물 이것을 벡터 A랑 벡터 B의 합이라고 정의 내릴게. 그래서 는 벡터 지금은 이제 벡터 C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돼. 끝말잇기로 생각하면 돼. 이거를 근데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벡터 AB와 벡터 BC의 합은 시점과 종점이 여기 종점과 시점이 통일됐지? 그럼 결국 벡터 AC가 된다. 이렇게 정의 내린 거야, 얘들아. 그래서 끝말잇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봐. 벡터 하트 세모 더하기 벡터 세모 별은 뭐가 되는 거야? 벡터 하트 별이 되는 거야. 다시 벡터 PQ 더하기 벡터 RP는 뭐가 되는 거야? 를 하려면 이제 벡터 연산을 조금 알아야 돼. 벡터는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그거 이따가 나올 건데 봐봐. 벡터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따가 할게. 지금 내가 뒤에 걸 미리 해버렸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시점 점점 여기 시점 점점 똑같아졌으니까 결국은 뭐가 돼? 벡터 RQ가 된다. 알겠지? 자, 일단은 벡터의 덧셈 자체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기호로 두 벡터의 합을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될 때 이어서 AC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이어가기 하는 거. 두 번째는 평사 만드는 게 있거든. 다시 연습해 볼게. 자, 벡터 A가 이렇게 생겼어. 벡터 B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그럼 두 벡터를 더하면은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오면 되겠지. 혹은 좀 쉽게 해보면 벡터 A가 이렇게 생겼어. 벡터 B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일치시켜주고 최종적으로 얘가 벡터 A랑 벡터 B의 합이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 알겠죠? 첫 번째 삼각형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얘들아 내가 지금 벡터 A랑 벡터 B 더하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려서 평사를 만들어 볼게. 평행하게. 그러면 이것이 벡터 A랑 벡터 B의 합이잖아. 그럼 이 평사의 뭐랑 동일해지는 거야? 대각선과 동일해지는 거야. 그래서 벡터 A랑 벡터 B의 합 구해봐 라고 하면 벡터 A를 이렇게 갖다 놓고 벡터 B를 이렇게 시점을 아예 두 시점을 통일시켜서 봐봐. 두 시점을 통일시켜서 이것을 기준으로 평사를 만들어. 평행사 변형. 그럼 이게 벡터 B랑 동일할 테니까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이 대각선이 되겠지. 그래서 벡터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 혹은 표현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삼각형 만드는 거, 끝말잇기. 두 번째는 평사 만들기. 평사의 대각선 그어버리기. 둘 다 잘 써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사 만드는 방법 보여주고 있죠. 해보자.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그리래. 지금 뭐가 편해 보여? 시점을 이렇게 서로 통일시켰으니까. 삼각형 평사. 평사가 편해 보이지? 상관없어. 아무거나 해도 돼. 평사로 할게. 자, 벡터 A는 얘들아 두 칸, 하나, 둘, 셋, 넷. 두 칸, 네 칸이야. 그래서 두 칸, 네 칸. 이렇게 벡터 A가 그려지고 이렇게 하면 삼각형을 이용한 방법으로 한 거고 이렇게 하면 삼각형 이용 방법을 한 거고 두 번째는 평사 만들어서 그냥 대각선 그으면 평사 이용한 방법으로 한 거고 아무 걸로나 해도 돼. 줄지마 잠게. 자 A 더하기 B 계속 하래. 근데 나는 그냥 평사보다는 그냥 이어가기로 해. 이어가기가 쉬우니까. 벡터 A랑 벡터 B 더하래. 그럼 내가 이거 지금 땡겨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얘들아. 그럼 이거 비율을 좀 잘 봐. 하나 둘 셋 넷 둘 넷 둘. 그래서 넷 둘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벡터 B랑 동일하고 그럼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최종적으로 얘가 되겠지.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다음 거 해볼게. 빼기 하기 전에 시간 좀 줄게. 빼기해서 맡길 거라서. 벡터 A랑 벡터 B 합을 구하래. 얘들아 벡터 A는 이거고 벡터 B는 시점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게 벡터 B지. 그럼 벡터 A에서 벡터 B 더하면은 여길 시점으로 하고 여길 종점으로 하는 이러한 벡터가 만들어지겠지. 이게 지금 벡터 A 더하기 벡터 B겠죠. 이만큼. 괜찮아? 그래서 이어가기 하든 평사 만들든 하면 돼. 근데 얘는 지금 평사가 안 만들어지니까 이어가기가 좀 생각하기 좀 편하겠지. 그리고 이제 연산의 법칙 알아보자. 이거 뭐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하고 그려보면 다 증명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니까 증명하진 않을게 얘들아. 그냥 그려보면 바로 다 증명돼. 우리 지금 벡터에 덧셈이라는 연산을 약속했거든. 그러면 어떤 연산을 약속하면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거든. 첫 번째 교환되냐, 두 번째 결합되냐, 세 번째 분배되냐 이런 거 물어봐. 지금 이제 분배 자체가 정의되지 않아서 교환과 결합 법칙을 물어봐. 그러니까 교환은 뭐냐? 두 개가 뭐 바뀌어야 돼? 자리가 바뀌어야 돼. 그게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거고 결합은 계산을 하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A 더하기 벡터 B랑 벡터 B 더하기 벡터 A는 얘들아 봐봐 내가 하나만 증명할게. 셋 다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증명하면 돼. 벡터 A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고 벡터 B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그러면 벡터 A 더하기 B, 벡터 B는 벡터 A, 벡터 B니까 얘가 벡터 A 더하기 B지. 그리고 벡터 B 더하기 벡터 A는 B에서 출발할게. 벡터 B 그리고 벡터 A 니까 이렇게 되겠지. 두 개가 같은 벡터겠죠. 그래서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벡터 B 더하기 벡터 A랑 같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이라는 연산은 벡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그리고 마찬가지 논리로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알겠어? 이것도 그냥 그려보면 알아, 얘들아. 예를 들어서 벡터 A, 벡터 B, 벡터 C면 이거 두 개 더한 벡터에다가 이걸 더하는 것은 이것에다가 이거 두 개 더한 벡터를 더하는 것과 동일해져. 그려보면 바로 확인이 돼. 그래서 성립한다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사용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 연산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끝말잇기 한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얘들아, 이렇게 보면 뭐야? 벡터 AC지. 그럼 벡터 AC 더하기 CD, 벡터 CD는 뭐야? 벡터 AD지. 그래서 벡터 A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잘 보세요. 자, 끝말잇기 한다는 느낌으로 가. 얘랑 얘 계산하면은 벡터 A, B 되겠지. 벡터 AB랑 벡터 CD 계산하면 뭐야? BD 계산하면 뭐야? 벡터 AD 되겠죠? 벡터 AD. 잠깐 졸림. 다음. 여기서 이제 끝말잇기 잘해, 얘들아. 10초 줄게 해봐. 뭐야? 벡터 PTG. P, Q 간 다음에 R 간 다음에 S 간 다음 T 가니까 P에서 T까지 가겠죠. 그래서 벡터 PT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서술형 쓸 때는 잘 써야 돼. 얘랑 얘 합은 벡터 PR이고 뭐 이거 두 개를 먼저 합치면 벡터 RT고 두 개 더하면 벡터 PT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돼. 서술형 있는 학교. 보통 서술형 안 내거든, 기한은. 없는 학교. 그래서 증명이 좀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증명의 형태를 빈칸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뭐 상수를 구하는 문제 정도로 바꿀 수는 있어. 자, 다음이 성립함을 설명하래. 벡터 AB는 이거지, 얘들아. 이거 그냥 바로 증명해버릴게.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 플러스 벡터 CA. 좌변에서 출발했어. 얘들아, 이거 뭐 돼? 계산하면. 이거. 벡터 AC 되지. 이게 지금 똑같아졌으니까 뭐가 돼? 벡터 AA가 되지. 시점과 종점이 동일한 벡터를 뭐라고 불러? 0벡터. 그래서 0벡터가 되는 걸 증명한 거예요. 알겠죠? 0이 아니야. 0벡터 해야 돼, 얘들아. 벡터의 덧셈과 뺄셈과 실수배에서 0은 없어. 실수배 할 때 0이 아닌 수를 곱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을 때겠지. 자, 그 다음 벡터의 뺄셈인데, 너희가 벡터의 뺄셈을 좀 헷갈려 하긴 하거든. 여기까지 한번 풀어봐. 벡터의 덧셈까지. 벡터의 덧셈 되면 그 다음 뺄셈 넘어가자. 벡터 안 줬다고? 이척순 시험 범위잖아, 어차피. 두 개 줬다고? 잠깐만 하고 있어. 잠깐만. 보세요. 자, 벡터의 뺄셈 해볼게. 너 이게 벡터는 이제 뺄셈에서부터 조금씩 막히거든. 자, 이건 이제 벡터의 덧셈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고, 벡터의 덧셈은 뭐 이어가기 한다던가, 편인사변형을 그린다던가 해서 이제 약속이 되어 있지. 이제 벡터의 뺄셈을 약속할 건데, 읽을 때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뺐다라고 읽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이걸 벡터 A에서, 우리 벡터의 덧셈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한 행위라고 약속을 할게. 벡터의 빼기는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한 거예요, 얘들아.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이렇게 있고
벡터 B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벡터 B는 여기다가 내가 나타내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괜찮아? 그러면 벡터 A 빼기 벡터 B는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게 마이너스 벡터 B가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게 벡터 A 빼기 벡터 B야. 다시 이게 제일 쉬운 생각이야 얘들아. 그래서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라는 건 벡터 A에서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하라는 거야. 알겠지? 너 빼기여서 이제 맨날 헷갈린단 말이야. 다시 할게. 근데 얘들아 이걸 보면은 마치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걸 빼래. 그러면 벡터 A가 이렇게 있고 두 벡터의 시점을 통일시켜 볼게. 벡터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나 지금 목표가 벡터 A 빼기 벡터 B를 나타내 보고 싶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벡터 B를 여기다 나타내.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두 벡터를 더해. 얘들아 이 벡터랑 이 벡터 더하면 평사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되겠지. 이게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것을 얘들아 내가 이 벡터 A, 벡터 B의 모습에서 나타내보면 이거는 얘들아 얘랑 똑같겠지. 지금 그림을 너무 못 그렸다. 이것은 얘랑 똑같겠지 얘들아. 그래서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면 벡터 B의 종점에서 벡터 A의 종점을 향하면 돼. 다시 할게. 근데 기본적으로 너희가 기본적으로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라는 건 벡터 A에서 뭐를 더하라고?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한다고 이렇게 접근을 하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런 시선이 좀 필요해. 벡터 A가 이렇게 있고 벡터 B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벡터 A랑 벡터 B를 빼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건데 그걸 설명해보면 마이너스 벡터 B를 먼저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평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타낸 게 벡터 A 빼기 벡터 B인데 이것은 얘들아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얘랑 똑같으니까 결국은 얘가 벡터 A 빼기 벡터 B구나 라고 결론 낼 수 있어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벡터 A에서 벡터 B 빼면 벡터 B의 종점에서 벡터 A의 종점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는데 얘의 종점에서 얘의 종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컨셉을 역순이라고 생각해야 돼. 역순. 그럼 봐봐. A, B, 여기 B, A야. 여기 C야. 이 상황에서 벡터 AB에서 빼기 벡터 AC를 해볼게. 그럼 얘들아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얘의 종점에서 얘의 종점을 향하면 되겠지. 얘의 종점이 뭐야? C지. 얘의 종점은 뭐야? B지. 그래서 이것은 벡터 CB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다시 이 벡터에서 이 벡터 빼면 역순으로 종점에서 종점 향하면 된다. 근데 얘들아 이게 너희 초반에 좀 안 될 거야. 초반에 안 되니까 계속 정의로 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벡터 AB에서 벡터 AC를 빼라는 게 우리 지금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벡터 AB에서 누굴 더한다고? 마이너스 벡터 AC를 더한다로 보라고. 그럼 마이너스 벡터 AC라는 건 벡터 AC랑 뭐는 같고 뭐는 어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벡터지. 그럼 벡터 AC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니까 이 벡터잖아. 그럼 이 벡터랑 이 벡터 더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헷갈리면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더라. 벡터 CB다. 근데 이제 이게 단계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그냥 한 방에 종점에서 종점으로 역순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더라. 종점에서 종점으로 역순으로. 이거를
암기해야 돼, 얘들아. 벡터 AB 빼기 벡터 AC는 종점에서 종점으로 역순으로 간다. 종점, 종점, 역순으로. 괜찮아? 다시. 잠깨. 자, 문자로 접근해 볼게. 벡터 하트 세모 점이야. 에서 벡터 하트 별을 빼볼게. 빼기 벡터 하트 별. 시점이 통일된 상태로 이제 벡터의 빼기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벡터 뭐다? 별 세모다. 역순으로 종점 하면 된다. 알겠지? 이거 지금 30초 줄게. 이거랑 외워. 근데 봐봐. 이제 이걸 거꾸로도 쓸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를 내가 시점을 하트로 통일시켜가지고 벡터의 차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벡터 AB를 내가 시점을 하트로 통일시켜가지고 벡터의 차로 표현해 볼 거거든. 그럼 하트 어쩌고 빼기 벡터 하트 어쩌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여기 어쩌고가 뭐야? 역순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제 시점을 통일시키는 이런 벡터들로 바꿔서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보통은 이제 5일 때가 많지. 나중에 이제 뒤를 봐서도 이렇게 바꿀 때가 많다. 알겠지? 이거 이제 5야 5 알파벳도. 지금 이거 3개 외워. 30초 줄게. 자, 해볼게요. 근데 정의를 잘 알아야 돼. 빼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더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지금 역벡터라는 말을 자꾸 쓰고 싶은데 우리 교과에 정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면 벡터 A에서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했다 느낌으로 가면 돼. 이게 가장 기본이긴 한데 한 방에 가야 돼 나중에는. 봐봐. 벡터 A 빼기 벡터 B를 여기다 나타내래. 그럼 정의대로 해볼게.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라는 건 벡터 A에서 누구를 더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벡터 B라는 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이게 마이너스 벡터 B지. 그러면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한 거니까 대각선 그려가지고 이렇게 평사 그려서 대각선인 얘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야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 내가 이 벡터 B를 시점을 통일시켜서 이렇게 갖고 와볼게. 이거 벡터 B지. 그럼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봐 하면 종점에서 종점으로 역순으로 가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종점에서 종점으로 역순으로 이렇게가 벡터 A 빼기 벡터 B야 해도 괜찮아. 같은 벡터지 어쨌든. 두 가지 모두 할 줄 알아야 돼. 다음 거 해볼게. 벡터 A 빼기 벡터 B 해보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좀 연습을 할게. 그게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이게 벡터 B고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면 벡터 A에서 벡터 B 뺐으니까 역순으로 종점에서 종점으로 이렇게 가면 벡터 A 빼기 벡터 B 되는 거죠. 그 다음 벡터 A에서 벡터 B 빼래. 이거는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한다는 느낌이 훨씬 더 좋지. 이렇게가 마이너스 벡터 B야. 벡터 A에서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여기를 시점, 여기를 종점으로 사용하는 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더 해보자. 자, 나 봐봐. 얘들아, A, B, 벡터 A, B를
5 어쩌고 빼기 5 어쩌고 해봐. 5 어쩌고 5 역순 알겠지? 자 문제 볼게. 5a를 벡터 a라고 뭐 밟았는데 이렇게 똥 밟은 거 아니야? 돌 밟았는데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 똥 밟은 거 아니야 얘들아. 자 봐봐. 자 이게 벡터 a고 이게 벡터 b라고 이제 정의 내렸어 문제에서. 그때 벡터 AB를 OA랑 OB로 표현하라는 소리야. 벡터 A랑 벡터 B로 표현하는 소리니까. 다시 벡터 AB는 얘들아 5로 분해하면 5 뭐 B 마이너스 벡터 5 A지. 벡터 OB를 뭐라고 부르래 문제가. 벡터 B라고 부르라지. 얘는 벡터 A라고 부르니까 벡터 B 빼기 벡터 A가 되겠지. 넘어갈게. 다시 이거 분해하는 게 중요해 얘들아. 벡터 AD를 뭘로 바꿔? 벡터 5 D 빼기 벡터 5 A야. 그럼 얘들아 벡터 5A는 벡터 A잖아. 그러니까 얘는 벡터 A가 됐지. 됐어? 벡터 5D는 얘들아 이게 벡터 5D인데 벡터 B와 관계를 가지지. 벡터 B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지. 그럼 이제 벡터 B로 표현하면 뭐가 돼 얘는? 마이너스 벡터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벡터 AD를 A랑 B로 표현해봤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 쭉쭉 풀고 너희 시간 줄게. 너희 빼기는 좀 해봐야 돼. 다음 벡터를 벡터 A랑 벡터 B로 표현하래. 일단 벡터 A랑 벡터 B부터 정확하게 숙지하자. 벡터 A는 얘가 벡터 A, 벡터 B는 얘가 벡터 B. 그럼 얘들아 이거는 뭐야? 벡터 OF는 벡터 A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벡터 A가 되겠지. 벡터 O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벡터 B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거 해볼게. 벡터 AF. 일단 O 중심으로 분해를 해. 벡터 O F 마이너스 벡터 O A가 되겠지. 얘들아 벡터 OF를 벡터 A나 벡터 B로 표현해봐. OF 마이너스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OA 마이너스 벡터 근데 얘들아 벡터 OA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아직 실수배를 안 배웠으니까 지금 배우지 않은 연산인데 너희 받아들이긴 자연스러울 거야. 해볼게 무슨 말인지. 벡터 OA는 얘들아 마이너스 벡터 B잖아. 얘가? 그럼 우리 그냥 너희가 어렵지 않지 받아들이기 뭐 되겠어? 플러스 벡터 B가 되겠지. 괜찮아? 근데 아직 얘들아 너희가 이걸 안 배웠어. 교과상으로 지금 당연히 기존에 있던 체계에 딱 들어맞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되긴 하거든. 근데 아직 안 배운 거라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지금 교과상 적당하냐면, 근데 이따가 배우고 나서는 이제 해도 되는 방법이에요. 마이너스, 이거는 지금 벡터 OF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 OA잖아. 빼기의 정의가 이거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벡터 OA라는 건 벡터 OA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지. 그러니까 뭐가 돼, 벡터? AO가 되지, 얘들아. 됐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게 지금 아직 실수배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과상 적당한 건데, 아까 한 대로 해도 괜찮아, 얘들아. 결국은 이따 배울 거니까. OF 뭐야? 빨리 해. 벡터 OF 뭐냐고. 10시 전에 안 끝나면 나 그냥 끝내고 갈 거야, 집에. 너희 2차 곡선 이따가 할 거 엄청 많아, 얘들아. 벡터 귀요미인데, 지금. 빨리 해. 마이너스 벡터 A잖아. OA는 뭐야? 마이너스 벡터 B가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다시. 마이너스, 근데 이따가 실수배를 배우고 나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도 돼. 여기서, OA는 마이너스 벡터 B지. 이거 왜 결과물이 다르지? AO였지, AO. 이러니까 플러스 벡터 B다.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 A 플러스 벡터 B야.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가 지금은 적당하지만 이따가 실습을 배울 거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 더 해볼게. 벡터 DF 해볼게. 얘들아 이거 내가 조금 좀 빡치는데 계속 벡터 말을 해야 돼. 너 그냥 DF 이러면 안 돼. 벡터 DF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선생님도 지금 계속 말을 해야 돼서 좀 힘든데 너 지금 생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생략하면 헷갈려져. 자, 이 벡터를 벡터 A와 벡터 B로 표현을 하래. 일단 분해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림 보고 그냥 가도 되기는 하거든. 그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어 DF니까 이 벡터 나타나려잖아. 얘들아 이 벡터는 이 벡터의 역벡터지. 아, 역벡터 말쓰면 안 되지. 이 벡터의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 이 벡터 나타내면 뭐겠어 얘들아. 벡터 A 더하기 벡터 B지. 그거랑 크기는 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건 마이너스 벡터 A 더하기 마이너스 벡터 B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야. 얘는. 이렇게 그냥 쉽게 해도 되고 이걸 이제 식으로 접근한다면 분해를 해. 그러면 OF를 나타내 볼래 벡터로? 마이너스 벡터 A지 빼기 OD를 나타내 보면 OD는 벡터 B랑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림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읽어봐 문제. 물리할 때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지 않니? 얘들아 내가 이 얘를 향해서 이렇게 노를 저어도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내가 이렇게 바로 갈 수 없고 좀 밀려서 이렇게 가겠지 얘들아. 이게 이제 벡터로서 설명이 가능해지는 부분인데 내가 지금 배가 내가 북쪽으로 4km 시속으로 여기서 이제 속력이라는 건 크기 스칼라 값이잖아.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를 표현해 주는 거야. 속력은. 그래서 내가 어떤 시점에서 북쪽으로 이 선분의 길이가 4가 되게 이 선분의 길이가 4야. 벡터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선분의 길이야. 가 되게 이렇게 가려고 했어. 이렇게 힘을 줬어. 근데 이렇게 물살이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어떤 이런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어 물살이.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못 가고 두 벡터의 합인 이렇게 북동 방향으로 가게 된 거야.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인 거지. 근데 이제 그림에 나타내 보면 북동 방향으로 시속 5km/s 속력으로 움직였대. 얘들아, 속력은 벡터에 뭘 나타내 준다고 여기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 준다고. 벡터의 크기는 선분의 길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5인 상태고 시리가 대답해 주잖아. 너희가 대답 안 하니까. 이 길이가 4인 상태니까 이 길이는 얼마인 상태야? 3. 여기서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 속력을 나타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이자 여기서 이제 속력을 나타내 줘. 그래서 이 방향으로 시속 3km/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 방향과 속력을 구하래. 강물이 이렇게 흐르지. 동쪽으로 흐르지. 그리고 속력은 뭐야? 3km가 되는 거예요. 시속. 그래서 벡터로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뒤에 단원 평가 할 때 한번 다시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거 설명해봐 지금. 읽어봐. 이거 줘.
얘들아,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야?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고 차보다 이걸 왜 모르지?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금기어 해버렸다. 가르치는 사람은 이걸 왜 모르지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걸 왜 모르지? 모르지 않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얘들아. 왜? 잘 모르기도 하고 표현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표현해 말해봐야 돼, 얘들아.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건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을 의미하는 거고 변들의 길이 관계를 묻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과 차 사이에 있어야 돼.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니까 너희가 생소하진 않잖아. 봐봐. 어, 얘를 벡터 A, 얘를 벡터 B라고 나타내기로 하자. 다음 그림에서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나타내고 그려보래. 벡터 A, 벡터 B 더한 거니까 이게 벡터 A랑 벡터 B의 합이지. 그리고 다음 결과물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래. 봐봐. 얘는 뭘 나타내? 이 길이지. 이 길이. 얘는 뭘 나타내? 이 길이지. 그러니까 삼각형의 두 변의 타에 해당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누가 더 긴지는 정확하게 모르긴 하니까 얘가 더 길면은 얘들아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길면은 차에 해당하고 이 길이가 더 길면 음수니까 이제 무조건 성립할 거고. 그래서 삼각형 두 변의 길이의 차에 해당하는 거야. 얘는 삼각형 두 변의 뭐에 해당하겠어?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이니까. 두 변의 합에 해당하겠지, 얘들아.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는 건 이 벡터잖아. 그럼 이 벡터의 크기라는 건 이 선분의 길이를 의미하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랑 합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로 바꿔서 낼 수 있어가지고 굳이 했어요. 실수배 할게요. 실수배는 얘들아, 그냥 실수를 곱하는 게 실수배야. 일단 실수는 벡터야, 스칼라야. 실수배 할 때 여기 실수는 스칼라야. 그러니까 몇 배 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그 실수가 양수일 수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거 이제 경우를 나눠볼게.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봐. 벡터 이 벡터 A라는 것을 정의 내릴게. 우리가 벡터의 실수배는 정의 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지금 하는 거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얘는 얘들아 벡터의 요소가 두 가지지. 첫 번째가 뭐야? 벡터 요소가 두 가지잖아. 첫 번째가 뭐야? 크기. 두 번째는 방향. 크기랑 방향으로서 이제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얘는 벡터 A와 뭐는 같고 방향은 같고 크기는 두 배인 벡터를 나타내는 거야. 괜찮아? 정의가 그래, 얘들아. 그럼 0 곱하기 벡터 A를 하면 얘들아, 봐봐. 0 곱하기 벡터 A는 0배한 거잖아. 0이야? 벡터 연산인데 0 되는 경우는 없어, 얘들아. 벡터 연산은 벡터가 돼야 돼. 그러니까 0이 아니라 뭐야? 0 벡터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벡터에다가 0 곱하면 0 벡터로 바뀐다. 마이너스 음수도 곱해볼게.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벡터 A와 방향은 어떻고 반대고 크기는 두 배인 벡터를 나타내준다. 이게 근데 얘들아 그려보면 너무 명확하잖아. 벡터 A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 이 벡터 A라는 건 그려서 이제 설명해보면 얘랑 방향은 똑같고 크기가 두 배인데 길이가 두 배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 벡터 A를 나타내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이 벡터 A라는 건 방향은 반대고 벡터의 크기는 두 배인 벡터를 나타내 주는 거다. 그래서 벡터 A가 이렇게 생겼을 때 두 배 벡터 A 마이너스 2배 벡터 이렇게 돼.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면 어, K 벡터 A라는 것은 얘들아 만약에 K가 양수면 방향이 어떻고 같고 크기는 몇 배가 되는
벡터 A의 크기에 K배가 되는 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벡터는 만약에 K가 양수야? 그러면 방향은 같고 크기는 벡터 A의 크기의 실수배한 벡터가 되는 거다. 만약에 K가 0이면 K가 0인 경우 거의 잘 다루질 않아. 그러면 그냥 0벡터 되는 거고 K가 0보다 작으면 방향이 어떻고? 반대고 이 벡터의 크기는 벡터 A의 크기의 K배야? 이거 좀 스칼라지? 이것도 스칼라지? 근데 스칼라인데 양수야 음수야? 이렇게 되면 음수니까 말이 안 되죠 얘들아. 크기가 음수일 수가 없잖아. 벡터의 크기라는 건 성분의 길이인데 음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절대값 K 해야 되더라. 알겠어? 혹은 K가 지금 음수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가 되기도 하겠지. K가 음수라서. 그럼 이제 얘가 양수가 되니까. 알겠지?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돼. 숫자를 다룰 땐 너무 명확하고 쉬워, 얘들아. 분셔도 괜찮고.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할게. 0벡터가 아닌 벡터 A에 대해서 양수 곱하면 방향 같고 크기는 이렇게 되는 벡터가 되고 K가 0이면 0벡터로 바뀌고 K가 음수면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이렇게 되는 벡터야. 얘들아 지금 K가 음수인 상태니까 이 절대값을 풀면 그대로 풀려 반대로 풀려. 반대로 풀리니까 이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 지금 같은 말이니까. 벡터 A가 0벡터면은 K 벡터 A는 당연히 0벡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수배 배웠으니까 또 성질 배워야 돼. 연산 법칙 배우는데 배우기 전에 몇 번 해보자. 자, 0벡터가 아닌 벡터 A에 대해서 이 벡터는 얘랑 방향은 같은 단위 벡터임을 설명하래. 자, 그러면 단위 벡터의 정의 알아야 되겠지. 단위 벡터 정의 뭐야? 크기가 1인 벡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보여주어야 될 건 이 벡터가 벡터 A랑 방향은 똑같다.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보여줘야지 얘가 원하는 걸 다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 설명이지 증명이지. 자꾸 스칼라 벡터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 자 이걸로 바라보자. 이거 지금 스칼라 값이지 얘들아. 필수지. 게다가 부호가 뭐야? 선분의 길이니까 양수지. 그래서 벡터 A에다가 양수 곱했지.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돼? 같아. 그래서 저 벡터는 이 값이 양수니까 얘랑 방향이 같아. 이렇게 설명하면 돼. 그리고 크기가 1이라는 거 설명해야 되는데 이 벡터의 크기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잖아 얘들아. 근데 이게 지금 상수잖아. 어떤 양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이거 앞으로 그냥 빼도 괜찮지 얘들아. 양수니까. 그러면 절대값 하고 이렇게 돼.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 돼? 1 돼버리지.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가 1이 되는 걸 보였어. 그래서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라는 걸 증명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단위 벡터임을 증명하시오는 크기가 1임을 증명하라는 거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 자, 3A, 3A, 6A 뭐 그렇게 되는 거 설명하는 거야. 방향이 똑같고 3A, 3벡터 A보다 방향 같고 크기가 2배가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연산법칙 그냥 연산해보면 다 설명돼 얘들아 정의에 의해서. 지금은 알려져 있어 하고 넘어갈게. 실수배에는 결합법칙이 성립해.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나 이렇게 곱한 다음에 곱하는 거나 똑같은 값이다.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지. 분배법칙. 벡터 얘들아 이거 실수해서 분배해줘도 괜찮다. 상수를 분배해도 괜찮고 어떤 실수를 분배해도 괜찮고. 그래서 얘들아 너희 그냥 다항식의 연산이랑 똑같이 연산하면 괜찮다라는 거야 이성들 때문에. 그래서 엄청 쉬워져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 벡터를 간단히, 여기를 간단히 정리해봐라고 하면, 일단 실수니까 분배해가지고 분배해서 정리를 해.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동량처럼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얘랑 얘랑 계산하면 5 벡터 A가 되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0 벡터가 돼. 0 벡터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0 벡터를 더하면 그냥 의미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들아, 벡터 A, B에서 0 벡터를 더해볼게. 그럼 결과가 뭐가 되겠어? 벡터 A, B가 되는 거야. 이해가? 증명해봐.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돼. 0벡터 정의가 뭐야? 시점과 종점이 동일한 벡터지. 그럼 내가 이걸 BB라고 봐도 괜찮지. 그러면 얘들아, 벡터의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그냥 벡터 AB가 되는 거지.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증명되는 거고. 그리고 벡터 AB랑 벡터 AB에서 벡터 AB를 빼면 뭐가 되는 거야? 0 벡터 AB가 되는 거고, 어떤 벡터 A에다가 0 곱했으면 무슨 벡터 된다? 0 벡터 돼버린다. 0이 아니라 0 벡터 얘들아. 자, 그래서 실수배까지 끝났어. 계산만 하면 되는데. 자, 다음이 간단하시오.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넘어갈게. 이제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것을 다뤄볼게. 여기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방향이 똑같거나 반대란 소리야. 평행하다는 건 방향이 똑같거나 반대란 소리야. 약속.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게. 벡터 A랑 벡터 B가 평행하다라는 걸. 기존에 있던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방향이 같거나 반대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질이 생기는데 별표 좀 쳐놔. 책 찾아보면 다 있어, 뒤에. 잘 들어. 이거 엄청 중요해.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라는 소리야. 봐봐. 증명해 볼게. 얘들아, 이게 지금 무슨 조건이야? 필요충분 조건이지. 그럼 필요충분 조건을 증명할 때는 이것도 증명하고 이 방향도 증명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 증명되는 거야. 그러면 벡터 A랑 벡터 B가 평행하면 최종적으로 벡터 B는 실수배의 벡터 A가 된다라는 걸 보인 후에 벡터 B가 실수배의 벡터 A일 때 벡터 A랑 벡터 B가 평행하다라는 걸 보이면 서로 양방향을 다 보여서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평행하다의 의미가 뭐라고? 방향이 같거나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벡터 A랑 벡터 B가 평행하니까 벡터 A는 벡터 B의 어떤 양수를 곱했거나 0벡터가 아닌 벡터를 다루고 있어.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지. 벡터 A는 벡터 B에다가 어떤 음수를 곱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얘들아. 그럼 방향이 어떻거나 다르거나. 그러니까 벡터 A는 벡터 B에다가 실수를 곱한 거가 되는 거야. 0이 아닌 실수. 다시 이걸 만족하면 평행하다는 걸 증명해 볼게. K는 이제 실수니까 양수나 0은 아니야. 양수나 음수일 거란 말이야. K가 양수면 A랑 B랑 무슨 관계야? 방향이 똑같지. K가 음수면 무슨 관계야? 방향이 반대지. 그럼 K가 양수 아니면 음수니까 결국은 방향이 같거나 반대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평행하겠지. 다시 이거 지금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사용이 중요하거든. 자,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다라는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해. 시험에 나올 거야. 내가 쓰는 동안 외워. 터의 실수배 라는 거다. 단 이제 0이 아닌 실수로. 외워. 3초 줄게.
바로 나와야 돼. 나봐.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라는 거야. 그럼 평행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한 벡터가 다른 벡터 실수배라는 걸 보여주면 돼. 그래서 평행을 보여봐가 생각보다 힘든 일이거든, 이제. 그러면 우리 식으로서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평행하다는 거 증명해봐라는 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해볼게. 자, 세 벡터 PQRN에서 PQR 벡터가 모두 벡터 A랑 벡터 B로 표현되어 있는데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함을 증명해버려. 얘랑. 그러면 얘들아 설명, 즉 증명이잖아.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나 뭘 해야 될까? 이 벡터랑 이렇게 되는 걸 보이려면 뭘 해야 돼? 앞에 있는 이 벡터가 뒤에 있는 이 벡터의 실수배라는 걸 보여줘야 돼. 이게 목적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아직 못 보여줬어. 이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해봐야 되겠지, 이거를. 이거 바로 계산하자, 얘들아. 동량 계산해도 해도 괜찮아. 앞서 성질을 배웠으니까. 말해봐. 라고 하면 안 말하니까 내가 할게. 틀렸지? 앞에서 뒤에 뺀 거니까 마이너스 벡터 A 마이너스 2 벡터 B야. 그리고 벡터 R 마이너스 벡터 Q. R에서 Q 뺐어. 3 벡터 A 마이너스 플러스 6 벡터 B야. 그러면 잘 봤더니 이 벡터가 이 벡터의 몇 배야? 거꾸로 할까? 이게 잘 안 보이면 나눈다는 느낌도 괜찮아, 얘들아. 나누면 여기 우변 몇 분의 몇 대? 마이너스 3분의 1 되지. 그래서 실수배가 되는 건데, 근데 얘들아, K를 여기다 붙이는 게 지금은 편했던 거지. 여기다 몇 배 하면 얘 돼? 마3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3인 거니까,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니까 평행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 자,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면 두 가지를 증명하래.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다는 걸 증명하고, 이 길이가 이 길이의 절반이라는 것을 증명하래. 이거 얘들아 중2 때 증명하잖아. 삼각형이 중점 연결 정리잖아. 그래서 삼각형이 중점을 연결하면은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이 되고 얘랑 그냥 평행해진다는 성질이잖아. 그때는 우리가 닮음으로써 증명하겠지. 근데 지금 벡터로서 증명하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벡터 MN과 벡터 MN과 벡터 BC가 어떤 관계라는 걸 증명하면 돼. 실수배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것까지 같이 보이려면 벡터 MN이 벡터 BC의 2분의 1배라는 걸 증명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이드를 이렇게 잡을 거야. 난 이걸 이렇게 증명해야지. 벡터 MN이 벡터 BC의 실수배. 그러면 평행도 하고 이 벡터의 크기랑 이 벡터의 크기를 비교하면 선분 MN의 길이가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이 된다는 것도 동시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직 못 보여줬어. 그러면 얘를 벡터 A라고 잡을게. 얘를 벡터 B라고 잡아서 문제를 해결할게. 그럼 벡터 BC를 이 두 벡터로 표현해봐. 이거 벡터의 차로 하면 돼. 내가 지금 시점을 뭘로 통일하고 있는 거야? A로 통일하고 있지. A로 분해해야 돼. 벡터 A 어쩌고 빼기 벡터 A 어쩌고 이렇게 해야 돼. 어쩌고야? C, B야. 금세 까먹었지? 역순. 근데 얘들아 벡터 AC가 뭐야 지금? 벡터 B라고 내가 간단히 표현하고 있지. 그리고 벡터 A라고 간단히 표현하고 있어. 일단 벡터 BC는 이렇게 됐어. 그럼 벡터 MN을 또 해보자. 따로. 그럼 벡터 MN은 얘들아 이 벡터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 내가 시점을 역시 A로 통일시킬게. A 어쩌고 N, M 이렇게 되지.
얘들아, 벡터 A, N은 벡터 A로 표현하면 A, N 이거니까 벡터 B의 절반이지. 그래서 2분의 1 벡터 B죠. 빼기 2분의 1 벡터 A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증명돼 버렸으니까 다 증명된 거예요, 얘들아. 이거 할게. 그러니까 증명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보고 그거에 맞춰서 개연성 확보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을 이제 벡터로서 또 다루는 거거든. 얘들아, 우리 기존에는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하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는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 그럼 내가 이 세 점 중에 어느 두 점으로 직선을 만들어도 기울기가 다 동일해. 이렇게 전에는 했었어. 그러니까 너희 지금 수원할 때나 수투할 때 나오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맞는 기울기나 이렇게 맞는 기울기나 이렇게 맞는 기울기나 어떤 거든 다 똑같다로 접근하면 돼. 근데 벡터로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있다라는 것은 벡터 AB랑 벡터 AC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지, 얘들아. 혹은 벡터 CA랑도 서로 평행하겠지. 그래서 어느 점으로 만든 어느 벡터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벡터 AB랑 벡터 AC로 해볼게. 그래서 ABC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이 벡터랑 이 벡터가 평행하다로 말할 수 있겠지.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걸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다. 그래서 이것을 보임으로써 삼각형 ABC가 일직선상에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다시. 점 ABC가 일직선상에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다를 증명하는 거야. 하나만 하자. 증명이 너희 서술형이 없지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건 다 해놔, 얘들아. 어렵지도 않으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아무거나 해. 지금 크게 어떤 게 편하지가 않아. 벡터 AB랑 벡터 AC로 하자, 그냥. 크게 상관없어. 이 벡터가 평행함을 보이면 되겠지. 그러면 이 벡터가 평행하는 걸 보이려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모임을 보이면 되는 거야. 실수배임을 보이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명할 거야. 그래서 저걸 보여주기 위해서 벡터 AB를 해볼 건데, 이거 지금 시점이 다 5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분해해. 5B 빼기 5A로.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벡터 B 빼기 벡터 A죠. 벡터 AC도 해봅시다. OC, OA. OC는 뭐 이거고, OA는 저거니까 3배의 벡터 A 마이너스 3배의 벡터 B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 몇 배야? 3배지. 그래서 이것을 알아냈어, 지금. 그러니까 세 점이 이 벡터랑 이 벡터가 평행하고 따라서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이거 한 번씩 봐, 얘들아. 선생님 설명할 때 다 하긴 했어. 이게 깊게 들어가면 벡터의 1차 결합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고 싶은 거야, 우리 교과서가 너희를. 이거 한 번씩 봐놓으면 좋아, 얘들아, 이런 거. 자, 그래서 실수배까지 마무리가 됐고, 일단은 문제 좀 풀어. 자, 보세요. 일단 이제 위치 벡터 할 건데, 위치 벡터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점의 고정이야. 얘들아, 벡터는 이게 평행이동이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벡터 A랑 똑같은 벡터가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지. 이거 다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무수히 많기 때문에 뭔가를 좀 고정시켜서 다루긴 힘들단 말이야. 그럼 시점을 고정시키면 얘들아, 봐봐. 이 벡터 A랑 똑같은 벡터 중에 얘를 시점으로 사용하는 벡터는 몇 개가 있겠어? 단일하지.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시점을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게 위치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들아, 좌표 평면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개의 점이 뭐야? 원점이야. 그러니까 시점을 보통 원점으로 고정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위치 벡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점의 고정이다. 그러면은 벡터 하나에 여기 이제 그림 하나가 1대1 되면 되기 때문에.
볼게. 평면에서의 벡터를 평면 벡터라고 한대. 어, 평면에서 한 점 O를 모든 벡터의 시점으로 정하면, 그러니까 시점을 O로 고정을 시키면, 그럼 벡터 하나가 딱 유일하게 정해져. 역으로 한 점이 정해지면 그 점에 대한 OP라는 벡터도 하나로 유일하게 정해져. 하나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황에 따라서 시점을 고정해서 사용하자. 그것을 위치 벡터라고 부르고. 라는 맥락이야. 그래서 봐봐. 여기 이제 위치 벡터 정의 여기지. 대응한다 아니. 그 다음이 정의지. 평면에서 안 쓸게. 한 점 O를 실점을 하는 벡터 OP를 O에 대한 P의 위치 벡터라고 한다. 이게 위치 벡터의 정의야. 다시 벡터 OP가 있을 때 이 벡터를 O에 대한, 대한이 뭔가 기준이 항상 O에 대한 점 P의 위치 벡터라고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있어. 2,4라고 해볼게. 그러면 O에 대한 A의 위치 벡터는 OA를 의미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 벡터가 O에 대한 A의 위치 벡터야. 근데 이제 보통 뭐뭐의 대안을 잘 안 말해. 그래서 점피의 위치 벡터 그냥 이렇게 부르기도 해.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은 보통은 이제 이 원점을 실점으로 잡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점피의 위치 벡터는, 점 A의 위치 벡터는 이거가 되는 거죠, 그림상에. 다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O에 대한 A의 위치 벡터인데 그게 기니까 그냥 A의 위치 벡터라고 보통 표현한다고. 그럼 A가 뭐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A의 위치 벡터 말해봐 하면 이건 거야. B의 위치 벡터 말해봐 하면 이건 거야. 하나로 딱 결정 나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떤 벡터를 위치 벡터로서 표현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B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있어. 그래서 이 벡터를 A의 위치 벡터를 벡터 A라고 부르자. B의 위치 벡터를 벡터 B라고 부르자. 그러면 벡터 A, B를 A의 위치 벡터랑 B의 위치 벡터로 표현해봐. 즉 벡터 A랑 벡터 B로 표현해봐를 시키고 싶은 거야. 얘들아, 이 벡터를 벡터 A랑 B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때 벡터의 차가 잘 돼야 돼, 얘들아. 시점을 O로 통일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O 어쩌고 빼기 O 어쩌고야. 역순 B A가 되겠지. 그럼 OB를 내가 지금 벡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벡터 AB를 A의 위치 벡터랑 B의 위치 벡터로서 표현해 주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ABC의 위치 벡터를 각각 이렇게 부른데 얘들아 여기까지 말을 너희가 이해해야 돼. 얘들아 모모의 대안을 안 말하고 있지. 모모의 대안 위치 벡터라고 안 말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생략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를 시점으로 통일시킨 거다. 오 원점을 시점으로 통일시킨 거야. 그러니까 벡터 A는 뭘 나타내 주는 거야? 벡터 OA를 나타내 주는 거야. A의 위치 벡터, 처음에 A의 위치 벡터니까. 벡터 B는 벡터 OB를 나타내 주는 거고 벡터 C는 벡터 OC를 나타내는 거야. 이거 대문자 C야, 소문자 C야? 소문자 C, 이건 대문자 C야. 그래서 여기까지의 멘트가 이거구나 라고 해야 돼, 얘들아. 알겠어? 약속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벡터 AB 마이너스 플러스 2배의 벡터 BC를 이 세 개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시점을 다 O로 통일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시점이 A고 시점이 B니까 O로 통일이 안 돼 있잖아. 그럼 그때 벡터의 차를 사용해줘야 돼. 이거 벡터 O 어쩌고 빼기 O 어쩌고야. O, B 빼기 O, A고 플러스 2배의 벡터 BC는 벡터 OC, OB여서 여기다 벡터 B 정리해서 벡터 B 대입하고 벡터 A 대입하고 벡터 C 대입하면 문제 끝난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가 안 되냐면 이 박스의 말이 이 말이구나가 안 돼. 약속을 잘 안 해가지고. 아무 말 없으면 시점을 뭘로 잡는 거다?
O로 잡는 거다. 그러니까 위치 벡터 할 때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O로 사용하는 거야, 얘들아. 다른 걸로 사용할 거면 꼭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 자, 세점 ABC에 대해서 ABC 위치 벡터를 각각 이렇게 나타내를 이걸로 바꿔야 된다고 얘들아. 알겠지? 이거 시점이 5가 아니지? 바꿔봐. 5 어쩌고 빼기 5 어쩌고. 50 빼기 5A. 얘는 5 빼기 5A 빼기 5C지. 근데 얘들아, 그럼 이제 5로 바꿔가지고 다 대입하면 되겠지? 얘도 바꾸자. 5, B 빼기 5A, 5, C 빼기 5A, 5, C 빼기 5B 해서 이거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어떤 좌표 평면상에 혹은 평면상에 두 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다룰 거거든. 외분점이 지금 조건이 있나? 외분점은 없고 내분점만 있다. 내분점과 무게중심만 하면 되는데 얘들아 배경 지식으로 너희 내분점 공식이 깔끔하게 돼야 된다. 선생님 봐봐. 고1 때 게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있거든 너희. 얘들아 너희 이거 지금 내분점 정의 좀 정확하게 알아놔. 이거 모 대 모는 몇 대 몇이라는 소리야 일단. P, A 대 P, B는 M 대 N이라는 소리야. 괜찮아? 이게 끝이 아니야. 어떤 조건 있어야 돼? 내분점이니까. P는 3분의 AB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게 내분점 정의다. 알겠지? 그럼 얘들아 이제 그 다음 공식 이렇게 구도를 잘 잡아야 얘들아 공식은 M 크로스 M 플러스 N X1 Y도 똑같이 크로스 이거 마이너스로 바꾸면 외분점 되지? 외분점 근데 벡터에서 안 나오니까 내분점만 잘 외워야 돼. 지금 외워. 너 앞에 2차 곡선 괜찮아? 뒤에 괜찮아? 자, 볼게요. 결론을 말할게 얘들아. 자, 5를 시점으로 고정하자. A라는 점이 있어.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 그럼 벡터 5A를 벡터 A라고 표현할게. 벡터 5B를 벡터 B라고 표현할게. 근데 선분 AB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점이 존재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그 점을 P라고 부를게. P는 선분 AB를 뭐 하는 점이라고? M대N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M 대 N이야. M이고 N인 게 아니라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 볼게. 그러면 얘들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P의 위치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P의 위치 벡터라는 게 뭐야? 뭐야 벡터? P의 위치 벡터. 어쩌고야 벡터. OP잖아. 이게 P 위치 벡터잖아 지금. OP를 벡터 A랑 벡터 B로 표현해보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얘들아 내가 항상 말하지만 표현이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알면 안다야. 그러니까 벡터 A랑 벡터 B가 결정나면 벡터 OP가 결정난다는 소리 있거든. 그래서 다시 이 상황에서 내분점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라고? 이 P의 위치 벡터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A랑 B로. P의 위치 벡터는 뭐야?
OP야. 그래서 OP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자. 간단하게. 이것을 벡터 A와 벡터 B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 벡터를 벡터 A랑 벡터 B로 표현하고 싶은데 결과를 먼저 말하면 내분점 공식이랑 그냥 똑같이 돼, 얘들아.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 m, 봐봐. 벡터 P가 있고 벡터 A가 있고 A에 대한 위치 벡터, 벡터 B, B에 대한 위치 벡터 m 대 n 하고 싶어? 그럼 크로스 하는 거야, 얘들아. 크로스 m 벡터 B 플러스 n 벡터 A가 된다. 괜찮아? 나중에는 너희가 이 역해석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돼? 아, 점 P는 A, B를 M대로 내분하는 점이네. 라고 눈치를 채야 돼, 역으로. 근데 일단은 지금 정방향으로 좀 사고를 먼저 해. 아직 증명 못해서 증명할게. 근데 이제 이 공식이 암기돼 있으면 공식 자체를 암기하는 건 쉬운 일이지. 근데 이것을 얘들아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결국은 이 빨간색 벡터를 벡터 A랑 벡터 B로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맥락만 봐. 그럼 얘들아, 빨간색 벡터는 어떤 거냐면 이 벡터에서 이 벡터 더하면 빨간색 벡터지, 얘들아. 그래서 벡터 OP는 얘들아, 벡터 P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자. 벡터 P는 벡터 A 더하기 이 벡터야. 괜찮아? 이 벡터. 근데 이 벡터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벡터 AP지. 근데 얘들아, 벡터 AP는 벡터 AB랑 평행하지, 얘들아. 그럼 서로 무슨 관계야? 실수배 관계겠지. 그래서 얘가 벡터 AB의 어떤 실수배거든? 크기는 같고 방향이 같고 크기는 다른 건데, 그럼 벡터 AB의 어떤 양수를 곱한 걸 거잖아, 지금 보면은. 어떤 양수를 곱한 거냐면, 얘들아, 길이 봐봐.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비교했을 때, 선분 AP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를 m 플러스 n으로 쪼갰을 때 m에 해당하는 애지.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m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벡터 AB는 또 뭐가 되냐면 5로 바꿔야 돼, 얘들아. 5, 뭐 빼기 5 뭐야? 5B 빼기 5A지. 5B를 우리가 벡터 B라고 부르고 있지. 5A를 벡터 A라고 부르고 있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돼, 얘들아.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벡터 A 더하기 m 플러스 n, m 증명 안 한다고 하고 해버렸지.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하면 제가 되는 거야, 얘들아. 통분해서 계산하면 얘랑 똑같대죠. 그러니까 얘들아, 너 이게 증명 얼마나 쉽냐면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알면 돼. 나 지금 이 벡터를 벡터 A랑 벡터 B로 표현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돼, 그냥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야, 그러면 다시 A의 위치 벡터랑 B의 위치 벡터를 갖고 있으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에 대한 위치 벡터가 그냥 결정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10초 줄게 외워. 외분 좀 바로 나오네. 외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죠? 얘들아, 외분점 나 봐봐 이제.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은 외분으로 바꿔볼게. Q라고 바꿔볼게. 그러면 QA 대 QB가 M 대 N이고 단 Q는 어디 써야 돼? 선분 AB에 외분점 어디 써야 돼? 선분 AB에 연장선상에 있어야 돼. 알겠지? 외분점 정의야. 그래서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은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좌표평면상의 점으로 다뤄본 거고, 외분점을 Q라고 해서 그것의 위치 벡터를 이렇게 나타내면 외분점에 이렇게 되는 거고, 증명도 얘랑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생략할게, 증명은. 이제 실제로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나오겠지. 쉬운 문제로. 적용해 볼게. 자꾸 그려서 접근해봐, 얘들아.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 뭐 어떤 O라는 점으로 통일하자. 이 벡터를 벡터 A라고 하래, 위치 벡터를. 얘 벡터 B라고 부르래. 그때 선분 A, B를 내분한점과 외분점이 어떤 위치 벡터를 구해주래. 그럼 내분점부터 하자. P라고 부를게요. A, B를 3대2로 내분한대. 3대2. 그러면 얘의 위치 벡터 여기다 갖다 놓고 얘의 위치 벡터 여기다 갖다 놓고 3대2로 해서 결론적으로 내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야. 내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는 3 더하기 2분의 크로스 3 벡터 B 플러스 2 벡터 A. 야, 괜찮아? 공식 까먹었어? 그럼 이 벡터에서 이 벡터 더하면 그냥 바로 나와. 해볼게. 증명하듯이 풀어볼게, 얘들아. 벡터 P는 얘들아, 벡터 A 더하기 벡터 AP잖아. 괜찮아? 근데 벡터 AP는 얘들아, 벡터 AB랑 방향은 똑같고 이제 크기만 다르잖아. 얘의 크기는 얘의 크기를 5개로 쪼갰을 때 3개에 해당하겠지, 얘들아. 이거에서 그냥 길이만 이제 5분의 3배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 근데 얘들아, 벡터 AB라는 건 벡터 OB 빼기 벡터 OA지. 벡터 OB가 지금 뭐야? 이거지. 벡터 OA가 이거지.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쟤랑 똑같았죠. 증명하는지 푼 거야. 근데 공식 외워서 해야 돼, 얘들 결국은. 증명할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외분점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공식으로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근데 자꾸 그림을 그려, 얘들아. 너무 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시각적으로 외워줘야 돼, 얘들아. 외울 때도. 벡터 A, 벡터 B, 그러면 뭐 외분점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연장선 중에 B에 가까이 게 있겠지. 여기쯤, 여기에 정확하게는 여기에 지금 Q가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 벡터를 벡터 Q라고 해서 이 벡터를 지금 벡터 A랑 벡터 B로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벡터 A, 벡터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벡터 Q라고 부르면 2 빼기 1분의 크로스 마이너스, 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것도 증명해봐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내가 결국은 이 벡터 빨간색 벡터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이거 더하면 돼, 얘들아. 이 벡터는 벡터 A잖아. 이 벡터는 벡터 AQ인데 벡터 AQ는 얘들아 벡터 AB보다 길겠지, 얘들아. 근데 지금 비율을 보면 여기가 2대 1이니까 이 길이는 얘들아 이 길이 몇 배야? 2배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2배의 벡터 B 빼기 벡터 A니까 이거 그냥 얘랑 더해주면 답이야, 얘들아. 얘 더하기 얘 하면 답이야. 증명하듯이 푼 건데 공식으로 해야 돼, 결국은. 그 다음 얘들아, 무게중심에 대한 위치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번엔 뭐냐면 좀 봐봐. 좌표 평면상에 어떤 세 점이 있어. 그러면 어떤 O라는 점을 시점으로 잡아서 위치 벡터를 다루면 OA가 벡터 A라고 부르자. OB를 벡터 B라고 부르자. OC를 벡터 C라고 부르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존재할 거 아니야. 얘를 센터 오브 그래비티 오브 센터인가? 센터 오브 그래비티 중이라고 불러서 G라고 부르는데 이 G에 대한 위치 벡터를 이렇게 나타내서 얘를 얘로 표현해봐
하고 싶은 거야. 표현해봐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럼 무게중심 공식이랑 똑같이 하면 돼. 결론을 말하면 그냥 무게중심 공식처럼 하시면 돼요. 이게 결론이야. 증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결국은 이 벡터를, 이 빨간색 벡터를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 그럼 보조선을 적당히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갈까?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가면 돼. 아니면 이게 더 좋겠다. 봐봐. 이거 지금 벡터 A지. 이거 얘들아, 이거의 중점에 대한 중점이 왜 안 나왔지 근데? 중점이 안 나왔는데 1대1로 내분하는 점으로서 그냥 하면 돼. 중점 내가 할게. 얘들아,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 그래서 어떤 O라는 점이 있어서 이게 벡터 A고 이게 벡터 B야. 그러면 선분 AB의 중점 미드 포인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벡터 A랑 벡터 B로 표현해봐 라고 하면 그냥 이제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왜냐면 아까 내분점에서 M 대 N이 1대1인 거야. 그래서 M에다가 N에다가 1, 대입하면은 이렇게 돼버려. 알겠죠? 이게 외우기 어렵지 않지? 그냥 똑같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점을 M이라고 할 때 이 위치 벡터가 A랑 B로 표현되고 얘도 A랑 B로 표현되는데 여기 대 여기 몇 대 몇이니? 2대1이지. 그럼 이제 이대로 내분하는 점에 대한 위치 벡터도 결정 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증명은 이제 맥락만 설명할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성분. 너희 성분 들어가지? 해볼게. 근데 이제 앞에서는 그냥 평면 위주로 다뤘다면 이제는 좌표 평면 위주로 다루고 싶은 거거든. 벡터를. 내가 여기서 벡터 두 개를 약속할게. 여기 1,0이 존재하지 얘들아.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벡터 E라고 부를게. E1이라고 부를게. 여기 이 점이 있어. 1,0이야.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 얘를 E1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 여기 점이 또 하나 있어. E2라는 점이 있어. 0,1이야. 그럼 내가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 얘를 E2 이렇게 부르기로 할게. 그러면 모든 벡터를 E1과 E2로 표현할 수 있어, 얘들아. 어떤 벡터든 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에 A 더러운 수여도 괜찮아. 난 깔끔한 수로 할게. 2,4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이 벡터를 E1과 E2로 표현해봐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수순해봐를 내려. 그럼 여기 되면은 수는 2,0이지 얘들아. 그럼 이 벡터는 뭐가 되냐면 2배의 E1이지. 괜찮아? 수순해봐를 내려. 그럼 이 벡터는 뭐가 되냐면 4배의 E2지. 그러면은 이 벡터는 이 벡터랑 이 벡터 더한 거지. 그래서 지금은 벡터 A라고 불러서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는 벡터 A고 그것은 2배의 E1 플러스 4배의 E2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 두 벡터를 잡았을 때 모든 점에 대해서 E1과 E2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 여기 3,5,3이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점 B에 대한 위치 벡터를 벡터 B라고 부르자. 그럼 벡터 B를 E1과 E2로 표현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5, E1 플러스 3, E2가 되겠지. 괜찮아? 점이랑 이 성분의 개수들이랑 그러니까 여기 E1과 E2의 개수들이랑 뭔가 관계를 1대1 대응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일반화시켜서 얘들아 어떤 점
P가 있어서 X, Y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E1과 E2로 표현하면 X 벡터 E1 플러스 Y 벡터 E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모든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E1과 E2로 표현할 수 있고, 그때 내가 얘를 그냥 나 이거 E1, E2 어차피 맨날 똑같을 텐데 쓰기 귀찮은데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 얘가 성분이야. 그래서 근데 문자를 좀 똑같이 쓸게. A1, A2가 좋겠다. 여기 A라는 어떤 새로운 점이 있어서 A1, A2가 이렇게 있으면 A1, A2 이렇게 되고, 이것을 개수만 따오자. 우리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분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전 P의 위치 벡터의 성분. 그때 여기 앞에 있는 얘를 X 성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할게. 괜찮아? 이거 얘들아 표현 잘 지켜야 돼. 나랑 똑같이 써야 돼. 표현 약속이니까. 얘를 Y 성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할게. 괜찮아?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 벡터 A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이번엔 P로 할게. P가 5,3이 있어. 그러면 P의 위치 벡터를 벡터 P라고 부르면 벡터 P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뭐이 돼? 5,3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얘들아, 이거 점이야? 아니야, 성분이야, 성분. 이건 점이야? 이건 점이야. 그러니까 점과 어떤 성분이 1대1 대응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되게 쉽게 다룰 수 있는 거야. 벡터를 쉽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성분을 약속했어요. 이게 성분이 있어서 얘들아 너희 앞으로 연산이 되게 쉬워져. 내적도 이것 덕분에 쉬워지고. E1과 자, E1과 E2로 나타낸 벡터는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 벡터로 바꾸래. 자, 지금 벡터로 표현되어 있지? 성분으로 표현해 볼게. 벡터 A는 성분, X 성분 얼마? Y 성분 얼마? 이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해 봤어.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해 보자. 벡터 B에서 X 성분 얼마? Y 성분 얼마?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벡터를 E1과 E2로 표현해 보래. 그러면은 벡터 E1과 벡터 E2로 표현하면 X E1의 개수 얼마? E2의 개수 얼마? 0, 2, 1, 마이너스 7, E2인데 안 써도 되겠지? 괜찮아?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벡터를 이제 성분으로 써 다루거든? 성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엄청 편해, 그러면. 왜냐면 우리가 좌표를 다루는 일이 익숙한 일이라서 익숙한 일처럼 다루게 되는 거거든. 자, 점 A에 이거는 좌표의 성분이야. 좌표가 있어. 그러면 이 벡터의 성분으로 표현해보면 이 벡터의 성분은 뭐가 돼? X 성분 이거고 Y 성분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그때 나 지금 이거 구하고 싶어. 이거 지금 무슨 의미야? 벡터 A의 크기지. 벡터의 크기는 성분의 길이지. 그러니까 이 성분의 길이 대답하면 되더라. 그럼 원점과 이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되는 거예요. 그냥 성분의 길이 대답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성분이 이렇게 주어져? 그럼 성분이 이렇게 주어진 벡터의 크기는 이거다. 라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벡터가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아까 두 벡터가 같을 조건 했는데.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지. 그러면 두 벡터가 있는데 X 성분이 각각 똑같고 Y 성분이 각각 똑같아. 그럼 두 벡터가 방향과 크기가 똑같아지겠지. 그러면 같은 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분으로 표현된 두 벡터가 같은 벡터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X 성분과 Y 성분이 각각 같으면 돼. 그러면 같은
벡터가 된다. 필요충분 조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벡터의 크기는 다음과 같고 두 벡터가 같으려면 x 성분과 y 성분이 각각 같으면 되고 역으로 x 성분과 y 성분이 각각 같으면 두 벡터가 똑같아져. 자, 예를 들어서 이 벡터의 크기를 말해봐 하면 그냥 0점과 3,4와의 거리 대답하면 되는 거지. 두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가 되려면 x 성분 서로 같아야 되고 y 성분 서로 같아야 된다. 자, 이제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의 연산을 해볼 거야. 너희 지금 벡터 연산 뭐 배웠어?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 배운 거야. 그러니까 성분으로 표현됐을 때 벡터를 더해보고 빼보고 실수 배해보고 하고 싶은 거야. 이거 그냥 얘들아 그냥 평소에 다루듯이 똑같이 하면 돼. 그래가지고 별로 어려울 게 없어. 네, 결론만 말할게. 얘들아 이게 증명은 다 2원과 2투로 바꿔가지고 증명하면 되는데 안 할 거니까 내가 한번 해줄게 얘들아. 이게 너무 받아들이기 쉬운 개념으로 접목시켜놔가지고 힘들진 않거든. 봐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벡터를 벡터 A라고 해볼게. 이 벡터를 벡터 B라고 해볼게. 이 벡터를. 그러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성분으로 표현해봐 하고 싶은 건데 일단 벡터 A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뭐야 얘들아? 1,2지. B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뭐야? 5,1지. 있잖아? 벡터 A도 벡터 B를 성분으로 표현해버려. 벡터 A가 벡터 B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니? 그냥 x 성분 더하고 y 성분 더하면 되죠. 결론적으로 6,3 된다는 거야. 괜찮아? 증명해볼게. 증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걸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볼게. 그러면 일단 지금 두 벡터에 합할 건데 이게 벡터 A, 이게 벡터 B니까 이렇게 벡터 A를 여기다 붙여. 그래서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는 건 이거지. 근데 이 점의 좌표로서 이 벡터의 성분을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벡터 A는 얘들아 한 칸, 두 칸 올라가는 거거든. 여기서 한 칸, 두 칸 올라가면 몇 칸 몇이 돼? 6, 한 칸, 두 칸, 3이 되겠지. 그래서 이 벡터를 즉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6, 3 되는 거여서 이게 그냥 정확하게 똑같았지. 그걸 이제 문자로 바꿔서 증명하면 되는데 굳이 증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 벡터 A 더하기 벡터 B 해봐 하면 X 성분은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끼리 더하면 돼. 벡터 A 빼 벡터 B 해봐 하면 여기서 1 빼고 여기서 1 빼면 돼. 4, 4, 1 있잖아. 3배의 벡터 A 해봐 실수에 똑같이 하면 돼. 이거 성분으로 표현하면 뭐겠어? 3,6 하면 돼. 알겠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들아 3벡터 A는 이거가 될 거라면 그럼 가격이 3배 가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3,6 될 수밖에 없고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는 성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를 쉽게 설명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2원과 2투로서 다 설명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성분이 이걸로서 정의되니까 2원과 2투로 설명하면 되는데 생각할 때 지금 해설은 다 2원과 2투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할 때 얘들아 별로 어려울 게 없다. 성분으로 주어졌어? 더하면 그냥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더하면 돼. 빼 X 성분에서 X 성분 빼고 Y 성분에서 Y 성분 빼면 돼. 실수배 실수 그냥 각각 곱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짝 떨리는 거 하나 나오는데 여기가 1,5고 여기가 4,2라고 해볼게. 얘들아 벡터 A, B를 성분으로 표현해봐 하고 싶어요.
벡터 A, B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얘들아 그냥 봐봐 A에서 B까지 가는 거잖아. 세 칸이지. 야분이 알겠어? 그거를 간단히 내가 표현해 보면 내가 얘를 성분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시점을 여기 원점으로 이게 평행으로 시켜줘야 되거든. 이렇게 평행으로 하면 얘가 되고 이 점의 좌표 말하면 이제 이 벡터의 성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오른쪽을 3칸 아래로 3칸 온 거니까 3, 3에서 여기가 좌표가 성분 나가 3이거든. 그래서 이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이 점의 좌표처럼 x성분이 3되고 y성분이 마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로 바꾸면 이제 공식이 되는 거거든요. 얘를 x1, y1 a1, a2 a1, a2 얘를 b1, b2 이건 점의 좌표야. 그럼 이때 벡터 a, b를 성분으로 나타내보면 b1 a1 y 성분은 b2 a2가 된다라는 거. 알겠지? 물론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다 2번, 2초로 바꿔서 이제 5a라는 벡터는 a1, e1이고 a2, e2고 벡터 5b라는 거는 b1, e1, b2, e2고 그러면 벡터 ab는 벡터 5a, 5b 빼기 벡터 5a야. 여기서 이거 빼. 그러면은 b1 빼기 a1, e1, b2 빼기 a2, e2고 그러니까 지금 2원과 2초로 표현됐으니까 이게 x성분이고 이게 y성분이야. 다 증명이야. 내가 매번 이러면 너무 버거우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 근본은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성분이 이렇게 되는 벡터의 크기를 물어보면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하면 되는 거지. 혹은 얘들아 나 지금 이 벡터의 크기 물어보면 이 길이 제곱 루트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하면 되잖아. 그래서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지. 성분까지도 넣으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뒤에가 쉬워요. 내전 들어가야 조금 어렵거든. 벡터는 어려울 게 별로 없는데 위치 벡터만 좀 조심해야 돼. 위치 벡터 좀 헷갈리니까. 풀어봐.